안녕하세요. 12월 11일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사망자가 최다로 나왔습니다. 그죠? 위중증 환자가 계속 최다 경신하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에서 사망자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네, 신규 총 확진자는 6,977명, 거의 7,000명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망자 80명으로 역대 최다를 또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11일 신규 확진자가 7,000명에 육박했던 부분이었고, 전날 사망자는 국내 코로나19 최초 환자 발생 뒤 가장 많은 8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80명. 네. 네, 사망자 80명대가 나왔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 856명. 위중증 환자 856명으로 나흘 연속 8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12명 늘어서 누적으로 75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추세가 그죠? 코로나 신규 전체 확진자 대략 7,000명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이죠. 물론 금요일 부분이니까 또 내일 또 봐야 되겠지만 또 위중증 환자 800명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금일 사망자가 80명대 최초 부분입니다. 역대 최다 부분. 지금 위중증 환자 856명이면 그죠? 다음 계속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뭔가 정부의 좀 빠른 대책이 필요로 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다음 주, 일단 코스피 우리는 3천석 회복했습니다. 다음 15일에서 16일 미국 현지 시간 FOMC 일단은 회의가 열리는 부분이죠. 결과에 따라 정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다음 주 국내 증시 향방을 좌우한 주요 변수로는 15일에서 16일 예정된 미 FOMC 발표, 일단 테이퍼링 부분이랑 조기 금리 인상 스케줄 부분이죠. 일단 금일 아니고 어제 저녁이었죠. 미국의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 후반대로 1982년 이후로 최고로 높은 그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죠, 테이퍼링 부분이랑 조기 금리 부분, 조기 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조금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11월 CPI 인플레이션 지표 일단 높게 나왔죠. 물론 시장 전망치는 맞은 부분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또 기사에서는 금리 인상 내년 3월로도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또 그런 기사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 이슈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부분으로 지금 계속 결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나마 좀 양호한 부분이고요. 아무튼 다음 주 어떻게 제일 큰 부분은 FOMC 회의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그죠, 어느 정도 예측이 된 부분이고, 또 FOMC 결과에 대한 경계감이 지나치게 높일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다음 주의 주요 이슈 15일에서 16일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기 부분이랑 종료 시기 부분이랑 조기 금리 인상 시기 이 부분이 또 정시 변동성을 조금 더 키워질 것 같습니다.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대부분 경증, 오미크론 남아공에서 출발했던 부분이었죠. 확진자는 55배 증가했지만 치명률은 10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한 달 전쯤 처음 확인되고 나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자 대부분이 증세가 가벼운 걸로 알려지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WHO도 초기 자료를 분석한 뒤에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덜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의 점유율은 80%를 넘었습니다. 연구소에 새로 들어오는 검체 대부분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Coming in and it was all Omicron. And we knew it was very infectious and we knew that it was spreading fast, but we didn't think of that magnitude.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 동안 남아공의 코로나 확진자는 55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소폭 줄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만큼 치명률은 오히려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아공 의료진들은 오미크론이 어린이에게 더 위험하다는 소문 역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감염 증상도 비교적 경미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Between 14 November and 4th December, found that ICU occupancy was only 6.3%, which is very low compared with the same period when South Africa was facing the peak. 미국의 파우치 소장과 거브리어수스 WHO 사무총장에 이어 오미크론이 번지고 있는 유럽의 의약품청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의 증세가 경미하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Of note, today, cases appear to be mostly mild. However, we need to gather more evidence to determine. 앞으로의 관심은 오미크론이 기존 백신을 회피하는지 여부입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젊은 인구가 많은 남아공의 사례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지는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주입니다. 네,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이슈 부분은요, 계속 조금 이제 저희가 좀 바라는 대로 좀 되어가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최근에 12월 10일 날 약간 러시아발 기사 부분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일단 러시아 그죠? 저희가 한 1, 2주 전 부분이었죠. 1, 2주 약간 전에서 대략 한 러시아로 수출 계약 한 550억, 대략 600억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죠. 총 한 81,500바이얼, 81,500바이얼 정도 부분에서 한 두 번에 나눠서 그죠? 두 번에 나눠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에서 영상을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네, 제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IR팀에 전화를 해서 러시아 계약건에 대한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또 그런 또 답변도 공유를 해드린 부분이 있죠. 아무튼 이번에 그죠? 최근에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도 자료에서 12월 달 안으로 네, 아무튼 1,500억이었죠. 1,500억에 18개국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18개국에 러시아 건이 포함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부분은 솔직히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포함되어 있다고 조금 보시는 게 일단 나을 것 같고요. 아무튼 네. 12월 10일 네, 또 러시아 기사가 나왔습니다. 팜 스탠다드. 네, 팜 스탠다드 코로나19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의 최대 공급 업체가 되었습니다. 해서 팜 스탠다드라고 뭐 회사 이름입니다. 해서 말 그대로 단일 클론 항체의 최대 공급처가 되었다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 사용되는 러시아에 등록되지 않은 유일한 의약품 공급업체의 중앙 집중식 구매 결과가 요약됐다. 최대 공급업체는 팜 스탠다드로 레그담비막과 바암라리비박과 에테스비박, 릴리 거죠. 해서 총 41억 3천만 루블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SK의 소트르비박과 리제네론의 카시리비박과 임데비박은 각각 뭐 해서 네, GSK 트레이딩과 뭐 파미맥스의 총 5억 1,300만 루블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공급업체가 팜 스탠다드는 일라일릴리랑 레그담비맙을 공급하는 업체 부분이고 GSK랑 리제네론 공급하는 업체는 그죠? GSK, 네, 트레이딩과 파미맥스, 네, 공급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부의 FAQ 시민의 의학 제공 계획 및 조직을 위한 연방센터는 단일 공급업체로부터 약을 구입했습니다. 인도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요. 2021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밥 약물은 52,000 정도죠. 52,000팩. 52,000팩의 양으로 배송됩니다. 이는 최대 배송 30.1억 루블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조금 네, 아무튼 좀 계약 금액을 조금 네, 산정하기에는 조금 네, 일단 잘 모르지만 네, 아무튼 기존에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뭐 31,500바이얼이랑 그리고 5만 바이얼 구매 계약에 대한 그 진행 사항에 대한 부분이 1, 2주 정도에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약물 포장 비용은 57,000 루블이며 다른 모든 것보다 저렴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죠. 일라일릴리의 바암라리비밥과 에테스비밥은 팩당 11만 루블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셀트리온은 일단은 경쟁사의 85% 수준에서 공급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단독 요법입니다. 1911이랑 리제네노는 칵테일 요법이니까 상대적으로 더 비쌀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약에 총 11억 2천만 루블이 소모되었으며 40개의 패키지가 구매되었습니다. 가장 비싼 약은 GSK와 비러의 소트르비밥이었습니다. GSK가 그저 단독 요법인데 비싸게 팔은 모양입니다. 가장 비싼 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국영무역에서 패키지 비용은 182, 3천 루블이었고 아무튼 이렇게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021년 11월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와 병원에서 사용되는 렘데시비르를 기반으로 한 미등록 의약품 구매를 위해 예비 기금에서 48억 루블을 할당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48억 중에서 46억 루블에 대한 구매가 벌써 발생을 한 부분이고요. 아무튼 러시아에 또 최근 소식이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한 1주, 2주 전에 그죠? 러시아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31,500바이알 그리고 5만 바이알 이렇게 나눠져서 러시아로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IR팀에도 러시아 계약 진행 중이다. 거의 말 그대로 계약 진행 중이다. 그렇게 확답을 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된 부분이고 아까 하나 또 말씀드린 거 있었죠. 지금 현재 헬스케어 쪽에서 18개국에 1,500억 12월 달 안으로 일단 확정된 부분 이 부분에 이 러시아 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일단은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나 레그담비맙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저렴하다. 가장 비싼 약이 GSK와 비르의 소트르비밥이다. 요 정도 조금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잘 계속 조금씩 그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또 큰 또 대형 계약 공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